반갑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테일러링에 이어서 오늘은 요구사항 확인 챕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분석 섹션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도 아마 좀 길이가 짧을 거예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분석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은 현행 시스템 파악이라는 부분입니다. 현행 시스템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현재 운행되는 시스템을 파악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라는 거는 뭔가 지금 내가 업무가 있고 이 업무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행 시스템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 라는 건데, 이 현행 시스템 파악에서 이제 파악하지 않는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몇 가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시스템 파악과 소프트웨어 파악, 하드웨어 파악 이렇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전체 시스템, 전체 업무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주요 업무, 보통 기간 업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국가 사업을 기간 사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주요 업무와 그 주요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로 구분하는 형태, 이거를 시스템 파악이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구성과 기능,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한 인터페이스 이렇게 파악을 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파악이죠. 소프트웨어에서는 두 가지, 시스템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구성, 이렇게 두 가지를 파악을 합니다. 아키텍처는 기술 요소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별로 나눠서 이러한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사양 또는 개수,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것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라이선스의 형태,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선스가 평생이면은 그냥 걱정이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 기간이 예를 들어 5개월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는 3개월 후면 끝나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소프트웨어 파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파악은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의 실제 물리적인 구성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보시면은 시스템의 물리적인 위치, 그 다음에 업무 시스템의 연결 구성,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써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걸 파악을 하는 이유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제 물론 수량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중화라는 개념하고 취약점을 분석한다는 개념,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이중화라는 거는 백업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복사본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중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백업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네트워크 구성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네트워크적으로 취약점, 좀 부족한 점은 없는지, 또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추적할 수 있는 개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현행 시스템 파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암기는 몇 가지를 내가 파악을 해야 되는지를 문제로 봤을 때 딱 하나를 고르실 수 있으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다음은 개발 기술 환경 식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 기술 환경 식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식별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식별은 그냥 선택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받아들이기가 편하실 거예요. 일단은 총 4가지가 나올 건데, 일단 운영체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운영체제가 뭔지는 간단하게 봤으니까, 운영체제의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쓰는 윈도우즈, 유닉스, 리눅스, iOS,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까지 해서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의 특징을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외운다고 치면은 리눅스랑 유닉스는 이제 서버 쪽으로 좀 묻고요, iOS랑 안드로이드는 모바일 쪽으로 좀 묻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는 무료고, 모바일 중에 iOS는 유료고, 그 다음에 리눅스는 무료고, 얘는 이제 다양하게 유료 라이센스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윈도우즈는 유료기도 하고 서버도 하고 개인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채롭게 쓸 수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런 종류를 식별할 시에, 그러니까 선택할 경우에 고려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밑줄 쳐놨는데 성능과 기술 지원 구축 비용 요건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놈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술 지원이 가능한지 이걸 체크한다는 얘기인데, 이 기술 지원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공부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소프트웨어라면 당연히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고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신뢰도와 주변 기기, 그러니까 주변 기기가 이제 호환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 프린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히려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DBMS를 좀 보도록 하죠. DBMS는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물론 전공자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란 뜻인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그냥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종류별 특징이 4가지가 있죠. 무료, 유료 나누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관계형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많이 배워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NoSQL이죠. 그러니까 문법보다는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쓰겠다는 얘기인데, 마찬가지 아직은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구분이 된다라는 것 정도만. 그리고 이제 오라클은 대규모, 그 다음에 MS SQL은 중소규모,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고, 이 마찬가지 또 DB를 식별할 때 고려사항은 이 3가지는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가용성, 내가 필요할 때 즉시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상호 호환성, 데이터끼리 서로 호환이 가능한 형태인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또 현재 내가 운행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앞으로 쓰게 될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호환이 가능한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호환성이란 말 자체가 어렵진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미들웨어는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사이에 존재한다 그래서 미들웨어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확장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체제랑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이 서로 예를 들어서 호환이 안 되거나, 약간은 호환이 안 될 수 있고, 아니면 서로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이 미들웨어가 이게 중재를 잘 해줘서 이 원하는 형태로 원활하게 흐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어디랑 어디 사이에 존재한다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A하고 B 사이에 존재하는 게 미들웨어라고 쳤을 때, A하고 B는 서로 다루는 게 조금씩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표준화시켜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들웨어의 가장 선택시 고려사항은 3가지 빼고 가용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용성이라는 거는 필요할 때 즉시 쓸 수 있냐, 이것만 해결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스를 공개한다는 뜻이거든요. 소스 코드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설계도 같은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를 구입하는데 모니터 설계도까지 같이 구입을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설계도를 준대요. 무료로 쓸 수도 있는데 플러스 소스 코드까지 공개를 한다. 그러니까 프리웨어랑은 다른 거예요. 프리웨어는 소스 코드를 공개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소스 코드까지 공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작이 가능하다, 개조한다고 보통 표현하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할 때 고려사항이 이제 성능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공개 범위, 이 공개한다는 게 소스 코드를 전체를 다 공개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라이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무료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무료고, 특정 범위까지 가면은 그건 유료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지어는 개인이 사용할 때는 무료인데 기업이 사용할 때는 유료고,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체크를 해야 되냐면 얘는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가지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로 돈을 못 벌면 당연히 이걸 계속 개발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개발엔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얘를 계속 이제 요 개발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기술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뚝 끊겨버리면 이거를 계속 쓸 수가 없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업무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드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현행 시스템을 이제 체크할 때 필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은 이 섹션이 끝납니다.
어렵지 않죠? 짧으니까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현행 시스템 파악, 여기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파악한다 라고까지가 일단 1차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기억이 필름이 끊겼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딱 내가 어제 뭐 공부했지 했을 때 딱 요 세 가지는 기억이 나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추가로 시스템에서는 이거와 이거와 이거, 소프트웨어에서는 요거랑 요거, 하드웨어에서는 요거랑 요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 라고까지는 일단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일단 보통. 그리고 얘네들이 각각 뭐 하는 건지는 읽어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추상적으로 떠올리실 수 있으시면 되겠다 라는 게 이제 요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포인트는 개발 기술 환경 식별인데 총 4가지가 있었죠. 운영체제와 DB, 미들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렇게 있는데, 운영체제 종류, 그 다음에 DBMS의 종류 이 정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각각의 이제 고려사항, 운영체제는 신뢰도랑 주변기기, 그 다음에 DB는 가용성, 호환성, 미들웨어는 가용성,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지속 가능성 또는 라이선스의 형태, 진짜 무료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은 이번 섹션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